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하락세가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0.76%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763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국내 기업들까지 실적 발표가 되고 있을 예정이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PCE 지수가 27일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남은 이번 주 거래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상승률 탑5 살펴보고요. 곧 이어서는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9월 8일 언급해 주신 OCI홀딩스 상승률 21.61%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 TCC 스틸 매수가 6만 300원 기준 22.06%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32.43% 상승 보이면서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10월 16일 언급해 주신 소카 상승률 33.52%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극동유화인데요. 최고가 기준 53.02% 상승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 럼비스킨병이 확산되면서 관련주가 수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백신 방역 관련주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구지역 백신 관련주가 내일도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지 않을까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조금 알고 가야 되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것과 별개로 지금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 관련주들인데요. 해운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때 조선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관련주들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월요일 시장이었어요. 그만큼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하락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해운주와 조선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간 만큼 상승폭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방산 관련된 이슈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슈로 인한 방산주들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구제역 관련, 백신 관련주들은 결국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봐야 되는 테마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우선 시장은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는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보는 게 맞느냐? 이쪽입니다. 네, 단연코 이쪽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다른 개별 테마들이 상승한다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 지수가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지수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받쳐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테마를 지금은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은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방산주를 보시는 건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지만 그 이슈의 1차 파동은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2차 파동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나올 것이냐?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고 올리려고 할 때 그 수급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보여주는 그 움직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방산주들로 수급이 쏠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개별 종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슈들이 필요할 텐데 탈출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지수가 더 빠져 내려간다면 결국엔 패닉이 오겠죠. 패닉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반대 매매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지수가 그만큼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가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매우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들을 보시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그런데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야, 뭐 사지?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투자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란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언젠가는 내려온 만큼 다시 회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회귀가 될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종목들 지수가 동반 하락할 때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산주를 보시기보다는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해운주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해운주의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해운주들의 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해운주들은 언제 매수하느냐? 실적 발표가 끝날 쯤, 그쯤부터가 해운주들을 매수하실 타이밍이고
반대로 조선주들은 실적 발표 때 실적이 나오는 조선주들이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슈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해운주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의 가격이 방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올해 말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였고, 두 번째 네옴시티 관련주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2차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가 매우 안 좋죠. 그런데 네옴시티 또한 마찬가지로 안 좋게 봐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어떠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네옴시티를 봐야 되는 이유, 꿈의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네옴시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될지는 몰라도 네옴시티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네옴시티가 개발이 시작이 될 때부터는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다 네옴시티에 가서 건설업을 하던 통신업을 하던 어떤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 업무 형태에 따른 이슈보다 네옴시티라는 이름, 이 네임 타이틀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때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테마가 네옴시티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와 네옴시티 정도만 기억하시고, 반도체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차 전지의 상승,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유,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리튬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도 리튬 가격이 상승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뭡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이었었죠. 그러면 단기적인 호재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한다. 왜? 2차 전지 외에 다른 사업으로 매출을 만들지 않는 기업이라면 지속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는 보셔도 괜찮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기 이전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것은 의료죠. 그러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는 뭐가 있겠습니까? AI를 보셔야겠죠. AI를 보신 이후에 AI를 통한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이 돌아간 이후에 반도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집 중에 한 가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잘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 뵙고 오시죠. 네, 빅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소카예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제가 소카를 가지고 나와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언제 보느냐?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빌리티는 마찬가지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소카는 지금 무엇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냐?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롯데렌탈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것은 지당한 말씀. 왜? 소카의 전 창업주와 롯데렌탈이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카를 차지하기 위한, 그렇죠. 소카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이라는
앞에 문구가 붙겠죠. 그런데 경영권을 롯데렌탈이 가져간다고 해서 롯데렌탈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카의 주가만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속에 지금 소카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소카 오늘 시장 상황과 또 한 번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개파락하는 움직임까지는 동일했으나 오늘 개파락한 시초가에서부터 결국엔 위로 솟아올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점심쯤부터죠. 그때부터 주가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결국엔 양봉으로 끝을 냈다. 그래서 소카는 현재 가격 구간으로 보시면 어디입니까? 이 구간이 어디예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바닥 저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가 올려보는 건 어디입니까? 지지선이 어디쯤일까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소카는 단기간에 지지선을 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곧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소카는 오늘 눌렸으니 이 눌림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위험한 자리냐? 아니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입할 자리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우리 유정희 커님께서 물어보셨던 뭐였습니까? 구제역과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없습니다. 주목받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안고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눌렀으니 내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리는지를 보시고 분봉 매매로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봉상에서는 지금도 매우 접근하기 유리한 자리처럼만 보여지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에서 과연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지지선을 밟고 있는지 그리고 눌림목의 자리가 나오는지 그 눌림목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진입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상승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이 눌림목의 자리가 확실하게 눌려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기에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번에 올리고 끝이 나면 그 종목은 더 이상 상승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카 또한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 몇 %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상승 후에 눌리는 자리에서도 지금은 진입하기가 어렵죠. 왜? 확실한 모멘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그러면 눌림의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급에 따라 들어가시는 겁니다. 눌리고 이 눌림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눌림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소카를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바로 면화 관련주죠. 의류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면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건 기업만이에요. 기업만 혜택을 보지만 그 기업이 혜택을 보아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화의 가격이 낮아지면 하락하면 의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만나는 의복의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중간거래상들이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면화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의복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 작년 8월 기준으로 재고가 31%였습니다. 근데 올해 4월 기준으로 5%까지 감소하면서 지금은 재고가 없을 가능성도 높은 지금 시장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매매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실적 발표 시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보시면 대충 윤곽이 잡히실 텐데 마찬가지죠. 지수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영업무역 또한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이제 고작 8% 올라갔습니다. 8%. 그러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매우 위험하고 혼조세가 가득한 시장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제가 신규 진입은 어렵다.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진입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데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옥석 가르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중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갈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놨더니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 횡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이 트레이더들한테는 위험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하고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올라갈 종목만 눈에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상승하는 종목들 2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이미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해준 상황에 그 종목들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체크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대성미생물은 구제역 관련주로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이미 상한가를 갔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보실 수 있겠죠. 중앙백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받쳐지는지만 확인하면 진입해 볼 수 있겠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 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하기가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있지 않은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시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응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매수해서 오늘이나 내일 팔려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거, 지속성이 없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수하셨던 종목의 상장 폐지 요건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20년, 21년, 22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면 그 기업은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얼만큼 내려가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하락 추세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거,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번에 걸쳐서 한두 달 동안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음봉이 나오는 날 종가 때에만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음봉이 나오는 종가 때에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양봉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양봉에서 종가 베팅으로 매수를 하시면 평균 단가가 음봉으로 매수하시는 것에 대비했을 때 5% 이상의 차이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음봉이 나올 때 종가 때에만 추가적으로 진입하시면서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수가 아무리 내려가고 패닉셀이 나타나고 서킷 브레이커가 나타나고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못했죠. 야, 이거 이러다 진짜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시장은 어땠습니까? 결국엔 V자 반등.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똑같다. 오히려 더 올라간 종목들. 왜? 우리나라는 수급이 한번 붙으면 그 수급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기분이 나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면 지금은 해맑게 웃으실 때입니다. 왜?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낮추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자리라는 거, 당장 코로나 때만 생각해 보셔도 이미 결과는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단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종목 한 가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로켓 배송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어딜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주가의 위치는 낮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트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같이 보시면서 진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이고요. 라베프라졸이란 탄산수소 나트륨을 성분으로 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사에서 만든 라베미니정은 한국바이오캠 제약의 라베하프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림제약의 라베치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생산 제품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이 만든 것을 이용한 원료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료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관련주들은 모두 다 제약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신신제약, 광동제약, DXVX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올라섰죠. 그런데 오늘 시가는 어땠습니까? 시가는 하락했다. 어디까지? 검은색 지지 저항선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주가를 올렸다. 그러면 이미 상단에 혼조세가 가득한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광동제약인데, 광동제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거래량까지 포착이 됐다. 그러면 광동제약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만들어진 전고점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동제약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는 거예요. 자, 국제약품은 어떻습니까? 국제약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과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하락 추세에서는 힘을 받아봤자 갭은 띄웠지만 왜입니까? 갭을 띄운 이유. 하락 추세였으니까 많이 하락했으니까 갭이 그만큼 떴겠죠. 그런데 신신제약과 광동제약은 어땠습니까? 신신제약은 오히려 갭 하락, 광동제약은 그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큰 폭으로 올라앉았죠. 근데 올라앉았을 때 이 구간 뭡니까? 바닥을 디디고 하락을 끝내고 바닥을 디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처럼 보여주는 이 자리가 이미 있었죠. 그러면 신신제약은 어떻습니까? 신신제약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디딘 이후에 이미 올라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어도 갭이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국제약품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신신제약처럼 이번에 상승을 보여주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큰 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약품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나이티드 제약의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차트와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내릿속을 스쳐 가셔야 합니다. 스쳐 가셔야 해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뭡니까? 광동제약의 이 자리와 유나이티드 제약의 이 자리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유나이티드 제약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우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일어나기 매우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크진 않지만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데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제약 관련주라서 양봉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섭섭한 말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도 메가토르 기법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인,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오늘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봉이 여기서 끝일 것이냐? 우리가 포착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는 23,000원인데 이 양봉이 끝일 것이냐? 키 맞추기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모멘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알츠하이머일까요? 아니죠. 구제역이겠죠. 하지만 그 백신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의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지수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지수가 상승할 때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약 바이오주라는 거. 하지만 시작은 제약 바이오주의겠지만 제약주의겠지만 그 끝은 바이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라고 보시고 진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하락의 끝자락을 확인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속성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두 번째 자료 받아보고 오시겠습니다. 토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
토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얼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켓 배송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때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의료기기들은 보통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의료 AI가 가장 빠를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의료기기와 피부 미용에 관련된 이슈를 불러왔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커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유커 관련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서 보따리로 싸가지고 사가는 물건들이 바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제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고주파 리프팅 기기인 덴서티를 덴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지난 3일에 미주 지역에서 출시를 했고요. 덴서티는 지난 8월에 FDA 510K 등급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미주 지역으로 출시한 덴서티는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한 발 늦춰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이미 9월에 덴서티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덴서티 하이가 출시됐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델은 이영애 씨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덴서티 하이를 통해서 피부 미용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고 미주 지역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덴서티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덴서티 하이의 수요가 증가하면 제이시스 메디칼, 덴서티 하이 또한 미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주 지역에서 얼만큼의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덴서티 하이는 단기간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엔비디아와 AMD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었지만 왜 출시를 1년 후 1년으로 늘렸겠습니까? GTX로 넘어오기 전부터 RTX로 넘어오기 전부터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다음 모델은 나와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지금으로 기준을 따지면 1080이 나왔을 때 이미 2080이 출시가 가능한 정도로 양산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1080이 끝인 줄 알고 구매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8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80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가장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미 3080 또한 나와 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80이 출시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죠. 4080도 있을 텐데 이놈들 봐라. 지속적으로 한 번에 낼 수 있으면서도 경쟁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과거 시점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매를 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4080이 나온 이후에 4090까지 나왔죠? 그러면 지금 5080이 제작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4080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덴서티가 끝인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덴서티 하이가 나왔다. 근데 그 덴서티가 좋다라는 걸 알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죠.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해와서 사용하죠.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다라는 거 알면 수입해와서 사용하겠죠. 하지만 아직 미주 지역에 출시된 제품은 덴서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덴서티 하이가 미주로 다시 한번 넘어갈 때에는 그만큼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로 인한 수혜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생각하는 투자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030 하이가 미주 지역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주가가 상승할 텐데 그 시기를 먼저 포착하는 자가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1030 하이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주 지역에 출시된 건 올 이번 달 3일이죠. 그러면 내년 7월 이후는 되어야 1030 하이가 미주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이 아니라 그 이후 내년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봤을 때 내년에 매수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멘텀은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1030 하이를 통한 매출이 얼만큼 나와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어야겠죠. 그래야 1030 하이가 얼만큼 매출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올해 제이시스 메디칼을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자, 관련주 덴티움, 원텍입니다. 원텍,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판단하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왜입니까? 덴티움 이미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즉 저점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자리에서든 갑작스럽게 반등을 보여줘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원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텍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움직임에 횡보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횡보했었던 자리를 이탈했죠. 언제입니까? 추석 때까지 굳건히 잘 지키던 기업이 최근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에 반대 매매에 주가가 결국엔 해당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수를 따라 흘러내렸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낮춰야겠죠. 맞죠? 낮춰서 봤을 때 해당 가격 구간을 지켜준다면 마찬가지 원텍도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텍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횡보했었던 가격 구간까지 올라와 줄 때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설명이 좀 달라집니다. 상장된 지 며칠 안 됐죠. 거기에 저점을 최근에 찍었다라는 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 46,000원 상장됐었던 첫날의 고점을 돌파할 때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가격에서는 매수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감히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매수 적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이 붙는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 야,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니 막둥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수급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글쎄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려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받으면 이거 저는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원텍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왜 괜찮느냐?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이미 수익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전고점의 박스 상단을 돌파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자리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라는 것과 지금 현재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으면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이 정도 가격 구간이면 저점이다.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텐데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큰일 나요. 코어 라인이랑 뭐가 다릅니까? 박스권에 갇혀버립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면 최소한 바닥을 디디고 상승했었던 가격을 지켜주는 게 지지선이겠죠. 그런데 그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해당 지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박스권의 주가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주가가 갇힌 종목들, 우리 눈에 다시 나타나기까지 1년,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소외받은 채로 제가 원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이 깨지면 그만큼 진입하는 수급의 주체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를 통한 주가의 성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를 핸들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차트의 움직임이 저점을 지켜주는 이 움직임이 결국 여러분들 눈에도 똑같이 받아들여지시기 때문에 차트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는 겁니다.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요. 그리고 그 그림이 이뻐져야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진입한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은 정말 어린아이의 눈처럼 깨끗한 도화지의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는 종목들만 찾아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 동성화인텍은 시간이 없지만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그리고 LNG 관련주인데 조선업, 업황이 좋았지만 이번 매출에 기대가 되긴 하죠.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운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상승하기보다는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받쳐주는 용도의 사용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LNG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보냉제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부터 필수였는데 더 호재성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신규 수주 규모는 동성화인텍이 더 크지만 실적은 한국카본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장은 한국카본입니다. K조선 선보공업 한국성급과 1만 2천 CBM급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번에 체결을 했죠. 두바이에서 12월까지 개념 승인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매출은 내년에 기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올해 들어온 LNG와 관련된 보냉제의 수주가 매우 커다랬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관련주는 한국카본, BMT, KSP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카본 주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었던 뭐였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올라온 자리가 지금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빠졌던 오늘의 시초가 매우나 매수하기 좋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자리 지속적으로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다가 두 단계 올라왔을 때 그 아래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하고 빠진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 바로 오늘 시초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M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스권, 너무나 높고 긴 박스권에 아직까지 주가가 갇혀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마찬가지로 올라와줬고 지금 현재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조금씩 이탈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MT도 마찬가지로 지금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매수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KSP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주가를 올렸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동성화인텍입니다. 내려올 때 확실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두 차례나 포착이 됐죠. 그런데 포착이 됐음에도
뭡니까? 첫 번째, 갭까지 띄우면서 주가를 올리고자 했지만 큰 폭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10%가량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포착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은 지금도 내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 밤에도 실시간 소통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고주파 리프팅 기기를 지난 3일 미주 지역에서 출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화인텍입니다. LNG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LNG선 수주가 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